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대표님들 모두 상속에 관심이 많은 대표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오이비의 서진우입니다. 오늘 기재부에서 발표한 유산 취득세에 대해서 20억 상속까지 세금이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꼭 대표님들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이제 상속세 없어진다면서요? 배우자한테는 상속세가 없다면서요? 자녀한테 20억 상속해도 상속세가 없어요? 나눠서 주면 상속세 안 낸다면서요? 등등등.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표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상속세가 없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준비한 게, 물론 상속세가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속세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좀 더 많아진다라는 거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재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지 제가 급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방송 시작합니다. 이 자료는 2025년 3월 12일 11시 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있죠. 그래서 하루 동안 분석을 하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고요. 자,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 취득세 도입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했었어요. 그 방송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어떻게 추진하게 됐는지, 과세 방식, 유산 취득세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유산 취득세를 전환을 하고 이제 어떻게 세금을 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입니다. 지금 현행은 유산세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입법 예고를 할 게 뭐냐면 유산 취득세에 대한 방식이에요. 유산세는 전체 상속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말하고요. 유산 취득세는 이 취득이라는 단어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취득한 만큼에 대해서 각자 세금을 부과하는 걸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속이 발생을 하면 이 재산에서 일괄 공제를 하고 과세 표준에서 세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상속세 금액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전체가, 예를 들어서 상속세가 10억이다. 그러면 이 금액을 받은 사람들끼리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을 예고하는 이 유산 취득세 방식은 뭐냐면, 전체 상속 재산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인별로 이렇게 나누고 각자 사람마다 공제가 있어요. 그 공제를 하고 그러면 상속세 과표가 나오겠죠. 그 세율을 곱해서 각자 세금을 내는 걸 유산 취득세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산 취득세는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바뀌어야 할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추진하는 배경이라는 게 있겠죠. 그 배경이 유산 취득세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려받은 유산의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된다. 형평성에 부합을 한다 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현재는 사망자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체 자산의 상속세를 계산을 한 다음에 받은 퍼센테이지 별로 상속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꾸는 이유는 내가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과세 표준을 받기 때문에 이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려고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지금은 공제 자체가 한 방에 통으로 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제를 납세자별로 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방송했던 게 자녀 한 명당 5억 원씩 공제 그거 발표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진짜 진취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인별 공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제라는 그 제도 자체 실효성을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 간의 과세 기준 일치.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처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증여랑 같다. 증여도 각자 받은 만큼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치를 시켜서 좀 더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계산 방식도 훨씬 편하게 하는 거죠. 상속세 개편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일반 국민 조세 전문가 상당수가 현행의 상속세 제도와 개편되는 유산취득세 전환,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설문을 했겠죠. 당연히 유산취득세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세도 개편을 하고 그리고 유산취득세 전환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속세 세수 이제 국가에서 이 세금을 걷어서 무언가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상속세수의 비중이 5.1배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다라는 거예요. 상속세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속세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 세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바뀐다라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지금 막 거치는 국세 상속세에서 2조 정도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서 또 거둘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상속세 이제 없어진다면서요,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개편이 돼야 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 세금이 더 나간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입니다. 상속세 인하하고는 별개로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개정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필요한 제도라든가 인적공제 실효성,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압상속공제 이런 것들 세금을 편하게 낼 수 있게, 좀 편하게 낸다? 그건 아니지만 조금 더 예전보다 좀 좋게 해준다라는 거고, 조세비 관련된 부분도 신경을 쓰겠다. 과세 방식이에요.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었지만 이제 각자 인별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걸로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 수유자 간 연대 납세, 각자 받는 상속 재산의 한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주식을 직원들한테 80억을 증여를 하고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한 100억을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낼까요? 이 180억을 더하기 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해요. 네, 그러면 자녀가 받은 건 100억인데 18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니까 억울한 거죠. 이런 내용들은 다음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 의무, 각자. 이제 이게 그냥 공동이 아니고 연대납세가 아니고 각자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이고, 과세 대상이 피상속인 기준으로만 판단을 했는데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 기준을 보고 상속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바뀌려고 하는 법이 비거주자 요거거든요. 비거주자, 전 세계에 있는 상속 재산. 그러니까 국내 소재의 상속 재산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상속 재산까지도. 근데 요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증여를 받았다. 그런데 뭐 부모님이 5년 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 증여받은 재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상속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수유자는 5년 전까지 합산을 하는 거고, 제3자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상속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회사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자, 개정은 그렇습니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동일 기간으로 합산을 합니다. 수유자는 뭐 유증 등을 통해서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증여세 합산 기간과 같아진다. 굉장히 깔끔하게 법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제3자는 상속세 과세가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정말 회사를 가지고 있다가 뭐 직원분들에게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기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줬던 재산에 대해서 제3자잖아요. 다 직원분들도. 그래서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을 한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합산, 상속인과 뭐 이제 유증을 통해서 받은 수유자 이런 분들의 그 기간을 합산을 하는 게 이제 10년이다. 이런 내용이고. 자, 여기 사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사례가 여기 나와 있네요. 사망 전에 임직원에게 25억 원을 기부하고 자녀에게 15억 원을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25억 더하기 15억 원이 이제 상속 자산이 되는 거예요. 피상속인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4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제 5억 받고 35억 원에 대해서 50%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이 되는 거는 요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요게 25억 원이 요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지고 내가 받은 15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5억 공제받고 1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개정은. 인적공제제도, 인적공제는 기초공제를 쓰고 있잖아요. 이제 일괄공제, 기초공제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인적공제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인별공제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배우자 공제도 배우자가 받은 재산만큼 공제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 이거 한번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은 일괄공제 5억 또는 뭐 이제 기초공제 2억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공제가 있는데 요거는 안 쓰죠. 요거는 안 써요. 이 일괄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공제 5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더 커요. 이런 뭐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게 아무리 더하기를 해도 이거보다 적은데 그럼 둘 중에 골라서 쓰려면 어느 바보가 적은 걸 쓰겠습니까? 많은 걸 쓰지. 그러니까 그냥 상속세 공제가 그냥 5억인 거예요. 법이 이래요. 그러면 이제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상속인은 직계 존비속은 5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인적공제 최저한까지 추가 가능하다. 이건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수유자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렇게 개정을 하고 추가로 이제 미성년자 그대로 똑같이 오는 거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연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편이 되는데 배우자 공제까지 한번 볼게요. 배우자 공제 합리화 실제 지금 현재는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대해서 그리고 최저 5억 원 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 공제 플러스 배우자 공제에서 상속세 공제는 10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한도라는 게 있는데 요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이런 30억 이런 한도를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물론 자녀가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이 배우자도 언젠가 또 피상속인이 될 거니까 그러면 또 상속이 발생을 하죠. 그럼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세금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배우자 공제 합리화라는 거는 배우자 실제 상속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뭐 최대 한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도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세요. 그 한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상속세 계산을 하면 물론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안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상속세 개편을 하네, 뭐 75년 만에 대변혁이다, 막 이러면서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다. 나는 이제 상속세 안 내. 그런데 막 100억, 200억 가지고 계신 그런 대표님들은 안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배우자 공제 5억이 아니고 배우자가 전체 상속받은 실제 상속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배우자가 한 명, 당연히 한 명이죠. 자녀 3인 가구. 그러면 총 4명이에요. 4명. 4명이서 만약에 상속이 발생을 해가지고 재산을 받는다라고 하고, 이 기재부에서 내놓은 건 18억 원이에요. 근데 계산상으로는 20억까지 되죠.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6억 원이고 자녀분들이 각각 4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법정 상속분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배우자가 9억, 자녀분들이 3억 해가지고 18억 원의 재산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이 18억 원의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 공제 6억 원, 5억 초과시 법정 상속분 한도예요. 그리고 일가 공제 5억 원 해가지고 11억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11억 원이 공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유산 취득세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배우자가 9억 받는 거 다 공제 받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기본 공제 5억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요게 다 공제 받아요. 18억까지 세금이 없다. 자, 그러면 20억은 뭐예요? 20억 원. 여기가 5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녀 3명이면 15억, 그 다음에 배우자 10억, 그럼 25억까지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자녀가 2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억까지 상속 공제가 된다. 자, 인적 공제의 최저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 10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0억 원까지 배우자 공제 5억, 그 다음에 일괄 공제 5억 이렇게 되는 거고, 개정을 하는 거는 최저한을 10억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인적 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직계 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그러니까 총 10억이 안 돼요. 총 10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인별 공제가 있잖아요. 인별 공제를 해요. 5억을 공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는데 배우자 3억, 자녀 7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괄로 10억 원, 지금은 그렇게 되는데 배우자 3억을 받고 자녀가 7억 원을 받아요. 그러면 기본 공제 5억, 그리고 최저한 추가 공제 2억 원을 해가지고 공제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공제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 공제, 이거는 기초공제 2억까지 허용을 했는데 2억 그리고 1억,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준다라는 얘기예요. 늘려주는 건 무조건 좋은 겁니다. 가업 상속에 대해서 이 재산가액이 이제 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가업 상속 같은 경우에는 현행하고 똑같아요.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상속인에게 적용을 하는 거고, 이게 그 차이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600억을 만약에 물려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녀가 뭐 한 2명, 3명 있다 그러면 이게 한도가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뀌는 거는 요겁니다. 가업승계 받는 자녀분 기준으로 이렇게 공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좀 보완이 돼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납세 절차는 뭐 지금하고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바뀌는 건 없겠지만 분할 기간에 대해서 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신고 기한 후에 9개월 이내에 분할 허용을 한다.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세 회피 대응이라고 있죠. 이게 법을 개정을 하잖아요. 법을 좋게 개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납세자 기준으로 법이 좋게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타이트해집니다. 이제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이 타이트해지는 게 뭐냐면 상속이 발생을 하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타이트해질 겁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공제가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지금보다 더 타이트해질 겁니다. 더 타이트해질 거예요. 그래서 위장 분할에 대해서 부가제척 기간 보세요. 15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니네가 위장으로 분할을 해서 재산을 빼돌렸다. 그럼 15년까지 부가제척 기간이 늘어나는 거고요. 우회상속도 마찬가지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에 대한 과세 방식 합리화. 그래서 특정 법인, 이 특정 법인의 이제 유증을 하게 될 때, 지배주주 등이 상속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이 예를 들어서 유증을 통해서 대표님의 재산이나 무언가를 받았어요. 그럼 법인이 취득한 거잖아요. 법인이 이익이 생긴 거죠. 공짜로 얻었으니까. 그러면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세 방식을 상속세, 그냥 그 지배주주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정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30% 이상 우리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특정 법인이에요. 뭐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누가 남한테 내 재산을 막 주겠어요? 그런 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 근데 특정 법인의 이익의 분여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일정 금액이 넘으면 과세를 하잖아요. 증여세를. 그거랑 같지 않을까? 같겠죠? 당연히. 그 법을 막 이상하게 또 만들거나 그런 걸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입법하고 5월 달에 또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언제부터 할 거냐? 제가 계속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유산취득세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개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바뀌어야 할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시행식이 28년이죠. 그럼 지금 25년이니까 25년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 28년의 시행인 거예요. 그럼 아직 25, 26, 27 이렇게 3년이 남았습니다. 이게 바뀌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입법 예고 3월 달에 입법 예고하고 4월에 공청회하고 5월 달에 법률안을 제출을 하죠.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26년하고 27년에 유산취득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25년에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올 건데 이런 것들을 잘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자산을 상속을 준비하느냐 혹은 사전에 증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하루빨리 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만 이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어떤 조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별인 거잖아요. 이게 그냥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나눠서 신고를 해야지 세금이 좀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진행시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여 상속 상담 신청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시효유비체 서진우였습니다.